잠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당신과 함께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환하게 빛나던 순간부터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본 존재.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가장 찬란한 꿈을 모두 알고 있는 존재.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와 감정을 끊임없이 요구하죠. 다른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수련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향해 사랑과 친절의 생각을 품는다면 당신의 내면은 더욱 강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향한 생각이 가혹하고 비판적이라면 당신의 존재는 서서히 움츠러들고 말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즉 자기애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질 전체를 결정하는 생존 기술입니다. 자기애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가 단단한 중심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조차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진실 위에 홀로 섰을 때 완전함을 느끼는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않을 때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채워주기보다 소모시키는 것이 되고 작은 비판 하나에도 자신감은 바래지며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빛이 꺼져도 알아채지 못할 사람들의 관심 부스러기를 구걸하느라 지쳐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의 스토아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강인한 사랑은 당신을 내면으로부터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은 당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웁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존중감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여정이 얼마나 신성하고 독특한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끝없는 비교라는 독을 내려놓게 도와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소외감에 지친 당신, 때로는 너무 과한 것 같고 때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지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교만이나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무와 지혜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당신은 강인하고 평화로우며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7가지 강력하고 실용적인 스토아 철학에 기반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는 무너진 당신의 자존감을 현실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한 걸음씩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세요. 이야기 속 어딘가에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깨달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이 다짐을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첫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신경 쓴다면 당신은 언제나 그들의 죄수가 될 것이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 겉보기에는 전혀 해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가 나쁠까요? 친절한 행동처럼 보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는 스스로를 버리는 침묵의 파괴자가 됩니다. 마음은 아니오라고 절규하는데 입으로는 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속은 산산조각 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각조각 당신은 진정한 자신의 본질을 잃어갑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발전하고 싶다면 기꺼이 어리석고 멍청해 보일 각오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집착하면 당신은 결코 내면에서 외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눈치라는 문화 속에서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대를 관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갉아먹는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킬 때 드는 그 불편한 감정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에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불편함은 당신이 평생 얻게 될 자유와 진정한 자아 표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대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고 배려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돌보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친절하고 자비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 오늘부터 거절의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모든 결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사과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감정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편의보다 당신 자신의 편안함과 평화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진정한 자기 존중감에는 이기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기대 대신 스스로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하다. 내 감정은 소중하다. 내 필요는 소중하다. 내 꿈은 소중하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은 다시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몸을 신성한 사원처럼 대하세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가진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보지 못하고 늙어가는 것은 인간의 수치다. 당신의 몸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매일 살아가는 신성한 집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버려도 되는 소모품이나 보살핌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계속 취급한다면 결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를 온전히 존중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자라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을 부드럽고 강인하게 돌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존중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바쁜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몸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기계처럼 취급합니다. 한계를 넘어 과로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공식품을 먹이고 필사적으로 필요한 잠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가 공허하고 불안하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의 몸은 혼돈과 방치 속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영양을 공급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의 비현실적인 기준이나 사회의 끊임없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더 이상 당신의 육신을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건강을 가장 위대한 보물처럼 보호하고 양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심오한 글을 남겼습니다. 벌집을 해치는 것은 벌도 해친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몸을 혹사할 때 그것은 당신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 운동, 충분한 휴식,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부드러운 자기관리의식을 통해 몸에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자신감으로 더 당당하게 걷게 됩니다. 당신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사원처럼 대하는 것은 완벽하게 보이거나 사회의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근본적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아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 당신은 영혼에게 나는 살아있고 이 선물에 감사한다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휴식과 회복을 우선시할 때 당신은 영혼에게 나와 함께라면 안전해,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셋째, 비교라는 게임을 끝내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가장 조용하고 파괴적인 도둑 중 하나입니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SNS를 한번 훑어보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 한 번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아직 저기까지 가지 못했을까? 왜 내 인생은 저들처럼 보이지 않을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뒤처진 느낌이 들지? 하지만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인생을 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비교는 당신 자신의 길만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진전을 보지 못하게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할 때 당신은 이미 가진 것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키우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주 대신 다른 사람의 경주를 띄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라는 게임이 당신의 자신감, 평화, 그리고 자존감을 죽이기 전에 그것을 완전히 끝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입시부터 취업,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비교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여정은 결코
당신의 여정처럼 보이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타이밍, 당신의 교훈, 그리고 당신의 축복은 오직 당신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을 위해 독특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움이나 부족함으로 끊임없이 바라볼 때 당신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진화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 정신적 함정에서 영원히 벗어나려면 먼저 알아차림을 연습해야 합니다. 비교의 순간에 자신을 붙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초점을 자신의 여정에 대한 감사로 되돌리세요. 왜 저들이고 나는 아닐까? 라고 묻는 대신 나만의 완벽한 시간에 왜 나는 안 되겠어? 라고 물어보세요. 질투의 감정을 진정한 영감으로 바꾸세요. 화면과 SNS를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고 실제 당신의 삶을 살고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의 성장을 기록하세요.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축하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시간표를 존중하고 독특한 여정을 축하할 때마다 당신은 자기애를 위한 강력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하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상심하고 자신을 완전히 의심하며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당신에게 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에게 약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당신은 부드럽고 연민 어린 목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같이 잠재력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감히 하지 못할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대화인 자기대화는 당신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친절하고 힘을 실어주며 지지하고 격려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안정감과 동기부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가장 친한 친구, 응원단장, 그리고 지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기 비난을 자기 연민으로, 자기 비판을 자기 격려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의식적으로 말하기로 선택하세요. 실수했을 때 즉시 자신을 어리석거나 가치 없다고 부르지 마세요. 대신 당신은 인간이며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개선하고 있음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주세요. 나는 언제나 모든 것을 망쳐 대신 나는 매일 배우고 발전하고 있어로 바꾸세요. 내 모습이 싫어 대신 내 몸이 나를 위해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해로 바꾸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정신훈련입니다. 몸이 강해지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힘을 실어주는 말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꾸준히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할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에 못 미치는 대우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당신 자신과의 시간을 사랑하세요.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유롭기를 두려워하는 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과 홀로 있는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불편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간을 소음, 사람들, 그리고 온갖 방해물로 채웁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려면 외로움이나 불안,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과의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최고의 방식으로 무적이 됩니다. 더 이상 침묵이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질 낮은 관계를 필사적으로 좇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더 깊고 더 조용하며 더 지속 가능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애의 본질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휴대폰을 완전히 끄세요. 혼자 긴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게 하세요. 혼자 카페에 앉아 주변의 삶을 관찰하세요. 당신의 생각, 감정, 꿈에 대해 일기에 써보세요. 처음에는 이 연습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처벌이나 사회적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과 자아 발견을 위한 강력하고 필요한 수련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혼밥이나 혼술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세련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죠. 당신의 고독한 시간을 사색과 재충전의 기회로 만드세요. 당신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행복해질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으로 강력해집니다. 여섯째,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목표를 추구하세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 사회가 당신에게 하라고 해서, 가족이 기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좇는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흥분시키고 불태우는 목표를 추구할 때 당신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이 깨어납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외부의 압력이나 두려움이 아닌 내면의 열정, 진정한 호기심,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인상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면은 완전히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길,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타인의 기대와 인정을 위해 사는 삶은 일종의 노예 생활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비록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하거나 비전통적으로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과 정신의 불을 지피는 것을 과감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정말로 무엇을 창조하고 만들고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핑계를 대거나 허락을 기다리는 대신 그 열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비록 당신의 발걸음이 처음에는 작고 불완전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꾸준히 할 때 당신의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동기부여와 인정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미래를 믿는다. 나는 내 잠재력을 믿는다. 나는 노력할 가치가 있다. 일곱째, 크고 작은 모든 승리를 축하하세요. 인생의 작은 것들을 즐기세요. 언젠가 되돌아보면 그것들이 큰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기애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여정에서 이미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기리고 감사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멈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성장은 무시하고 결점과 실패만을 강조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열광적으로 축하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한 박수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성장을 결코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과 존중, 성공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겠는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 삶의 크고 작은, 공개적이거나 사적인, 완벽하거나 불완전한 모든 승리를 의도적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편안함 대신 규율을 선택했나요? 그것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승리입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당신의 자존감을 공격하려 할 때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했나요? 그것은 인정받아야 할 강력한 승리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한 주를 버텨냈나요? 그것은 당신의 힘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들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축하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뇌가 스스로를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며 더 유능해지는 사람으로 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박감과 불안 대신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내면의 추진력을 만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잘해낸 일, 성취한 일, 혹은 효과적으로 처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진심으로 말하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당신이 꾸준히 자신을 응원할 때 당신은 세상을 향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 당신의 영혼은 진정으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이해합니다. 자기애는 사치나 이기적인 탐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자 매일의 약속이며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용기에 뿌리를 둔 수련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만심을 키우거나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연민으로 이 변화의 여정을 받아들이세요. 어떤 날은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른 날은 오래된 자기의심의 패턴으로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러움으로 계속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도전들을 이겨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침묵 속에서 성장하고 꽃 피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진정한 감사와 사랑으로 축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다짐을 기억하세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